이번 시즌에 내가 진짜 재밌게 보내냐. 주인공은 딱히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세계 최고의 보물 사냥꾼 팀 리더가 됐거든. 재능 없는 사람이 그런 거 절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이 이야기의 히어로는 해냈어. 그가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알고 싶으면 끝까지 영상 봐봐. 우리 주인공 이름은 크라이. 걔는 그냥 태어난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금고를 부수고 위험한 몬스터랑 싸우는 보물 사냥꾼 되는 건 진짜 싫었지. 자신이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절대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친구들의 어릴 적 꿈 때문에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 돼서 모두에게 존경받겠다고 맹세했어. 그의 모험은 진짜 대단했고 그 후로 여러 해가 흘렀지. 지금 크라이는 수도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선 대규모 채용이 한 대형 길드에 의해 열리고 있어. 크라이는 몰래 줄에 끼어들고 후다라는 여자가 자기 문제를 말하기 시작해. 혼자선 화이트 울프의 둥지라는 보물 금고를 못 깬다네. 그래서 그녀는 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하는데 갑자기 줄에 있는 남자 중 하나가 후다를 비웃기 시작해. 레벨 3인 그녀가 화이트 울프의 둥지를 깰 수 없다고. 그렉이라는 남자의 말에 후다가 짜증내고 둘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지. 크라이는 당연히 이런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서 벽에 붙어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려고 애써. 경비원이 급히 와서 싸움을 말리고 곧 그들은 선술집으로 들어가 크라이는 후덱에 뭐든 물어보라며 자신이 이런 모임에 많이 가봤다고 말해. 후다는 제일 화려한 그룹이 어떤 팀인지 먼저 묻고 크라이는 그게 금발 플레이보이 아크가 이끄는 최고의 길드라고 알려줘. 아크는 현재 레벨 7이고 단 5명의 팀원으로 레벨 참을 보물 상자를 깼어. 다들 실력이 엄청난 거지. 후다는 놀라며 아크팀 옆 빈자리에 대해 물어봐. 크라이 말하기도 전에 그렉이 와서 그 빈자리가 유명한 그리버스 팀 리더 자리라고 알려줘. 그가 퍼스트 스텝스 길드를 창설한 사람이라네. 그렉은 후덱에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리버스가 처음으로 신인 멤버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갑자기 빨간머리 소년이 행사 주최자들에게 소리 지르며 자기가 온 건 최강팀 사람들 보려고 왔다고 외쳐. 그때 티노라는 여자가 나타나 그 소년을 제지하려 하는데 앞서 경비원도 막으려 하지만 둘 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 선술집 안사냥꾼들은 싸움 구경에 신나고 크라이는 후덱에 같이 나가서 피해 다니자고 말해. 한편 티노는 점점 달아오르는데 갑자기 익숙한 기운을 느껴. 그래서 빨간머리 소년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해. 갑자기 그녀가 크라이를 발견하고 빨간머리 소년의 공격을 무시한 채 그에게 다가가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해버려. 이젠 예전처럼 살인병기가 아니라 크라이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귀엽고 다정한 소녀야. 그녀는 그를 마스터라고 부르며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봐. 그때 금발의 아크가 나타나 크라이에게 늦었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곧 벌어질 이벤트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해. 모두는 땅에 누운 이 한심한 남자가 최강 길드의 리더라는 사실에 충격받지. 사실 크라이는 주목받는 걸 싫어해. 그리고 최강 길드 리더로서의 이야기는 5년 전. 어릴 적 친구들과 그리버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꿈을 이루려 한때부터 시작됐어. 그들은 초보자용 금고볼트에 가서 순식간에 정리해버렸지. 이 애니에선 던전 대신 볼트라는 용어를 써. 이 모험들 동안 실제로는 크라이 친구들만 일하고 크라이는 무력하고 약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어. 하지만 친구들은 크라이가 일부러 몬스터 미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는 진짜 기술이 없는 유일한 멤버였고 곧 임무에 방해가 될 걸 알았어. 그래서 모두를 위해 그룹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어. 친구들을 불러 떠난다고 말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우리 그룹엔 리더가 없으니 네가 맡으라고 하더라고. 크라이는 삶이 승진으로 바뀐 걸 듣고 충격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그렇게 그는 그룹 리더가 되었고 그 그룹은 곧 세계 최강이 됐지. 현재로 돌아와서 크라이는 아크와 아티노가 옆에 앉아 서로 그의 관심을 끌려 싸우는 중이야. 아크가 말하길 크라이는 일부러 늦게 와서 후보자들과 어울리며 평가하려 한 거라고. 속으로 크라이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늦은 이유가 그냥 늦잠이라며 아무 말도 안 해. 아크가 묻길 그룹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냐고. 크라이는 아까 그 폭력적인 빨간머리 소년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기소개 해보라 말해. 소년 이름은 길이고 크라이는 아크 그룹이 길을 키우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 속마음으로 크라이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하는 길을 고른 거였어. 다만 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었지. 크라이는 헌터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이라 말해. 그래서 그가 진짜 자기 길드에 들어올 가치가 있는지 시험하기로 하지.
헌터가 된 이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데 모두 놀라지만 사실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크라이는 반지를 하나 꺼내 들고 그걸 잡는 사람에겐 아크그룹 가입 추천장을 준다고 선언해. 반지를 군중 속으로 던지자 길이 달려가 잡으려 하지만 치노가 재빠르게 차서 사탄을 찾으러 보내버려. 반지는 손에서 튕겨져 나와 바닥을 구르기 시작하고 술집에 있던 모든 헌터들이 그걸 쫓아 달려들어 마치 아버지가 술 취해 나를 때리려고 쫓아다니던 그때처럼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크라이는 반지가 보물 아이템이기도 하니 잡는 사람은 반지만 가져가도 된다고 말해. 모두에게 행운을 빌고 루다와 그렉에게는 곧 보자고 인사해. 다음 날 크라이는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비서 에바가 그의 도전 때문에 생긴 작은 소동에 대해 불평해. 그리고 보물 헌터 협회에서 그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줘. 겁쟁이인 크라이는 아크를 대신 보내고 싶지만 아크가 이미 마을을 떠나서 직접 가야만 해. 도착하자마자 크라이는 가크라는 거대한 남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만 가크는 그 사과에 만족하지 않아. 가크는 비서에게 헌터들이 하기 싫어하는 임무가 담긴 책을 크라이에게 주라고 해. 임무들은 보수가 안 좋거나 너무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들이야. 크라이는 책을 넘기면서 쉬운 임무를 찾아 남에게 떠넘길 생각뿐이야. 그리고 레벨 3볼트 임무를 찾지. 임무는 헌터 몇 명을 구출하는 건데 가장 위험한 임무인 줄도 모르고 쉽게 받아들여. 크라이가 길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어제 반지를 딴 아티노가 와서 보여줘. 그는 지금 시간 괜찮냐 묻고 아티노는 지금이 마스터를 홀릴 완벽한 타이밍이라며 좋아해. 하지만 그녀는 크라이가 그저 가크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시키려는 것뿐인 걸 몰라. 그 말을 듣고 아티노가 사라지지만 크라이는 추적하고 학습하는 유물을 사용해 구출 임무는 늑대에 구리고 누구를 보낼지 아티노랑 같이 정확히 정해놓았대. 그래서 후다, 아티노, 그렉, 길과 함께 팀을 꾸려 임무에 나서 여기서 6년 전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 크라이 그룹이 보물 헌터 협회에 단체 등록하러 갔던 때야. 그때 빨간머리 루크가 문을 열고 세계 최강의 검객이라며 자기소개했지. 그 뒤를 이어 갈색 피부 소녀 리즈가 최고의 도둑이라 선언해. 물론 여기선 직업 클래스를 말하는 거야. 당시 크라이는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며 자기가 그룹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했어. 마지못해 접수처에 가서 그룹 서류를 작성하는데 접수원이 그룹 이름과 심볼을 정하라 하더라. 아무도 정하지 않았대. 크라이는 모두한테 무시당하려고 최악의 이름 그리버스를 골랐고 심볼은 대충 그린 해골로 정했어. 이게 통했던 이유는 모두가 그 이름과 심볼이 개판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그는 만약 다른 이름이나 다른 심볼로 바꾸면 절대 팀에 안 남겠다고 딱 선을 그었어. 그 말에 친구들은 바로 태도를 바꾸고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지. 그 뒤로 친구들은 크라이에게 이름 센스가 쩐다. 그리고 그가 쓴 심볼도 대박이라고 칭찬했어. 그동안은 자기들이 크라이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라고. 그때 크라이는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단 걸 깨달았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고. 그렇게 그리버스 팀이 탄생했지. 지금으로 돌아와서 크라이는 3명의 보물 사냥꾼 앞에 서 있어. 아직도 그가 왕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는 사실에 적응 못한 상태지. 그들은 그가 진짜 망가지? 트릭스라고 불리는 8레벨 헌터인지 묻는데 크라이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아티노가 그를 변호하며 모두에게 무릎 꿇으라 명령해. 크라이는 그만 협박하라지만 레드는 오만하게 굴며 진짜 망가지 트릭스답지 않게 너무 약해 보인다고 깎아내려. 크라이는 무시하고 아티노가 3레벨 보물 금고 탐험을 하려는데 다들 도와줄 거냐고 묻지. 길은 크라이 명령을 거부하고 크레이그는 8레벨 헌터한테 예의를 갖추라며 싸움을 걸어. 다른 선택지가 없던 크라이는 길을 팀에서 빼기로 결심해. 그런데 길이 갑자기 싸움을 걸면서 지면 부하가 되겠다고 선언해. 크라이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싸우려면 아티노랑 하라고 말해. 길은 그걸 받아들이고 둘은 훈련장으로 향해. 거기서 길은 크라이에게 자신이 아티노를 이긴 뒤에 그와 싸우겠다고 말해. 크라이는 아티노가 4레벨 헌터고 길과 같은 레벨이라도 아티노가 훨씬 뛰어나다고 대답해. 아티노는 무기도 필요 없다며 바로 무기를 내려놓고 그걸 보고 길도 검을 내던져 아티노가 길 쪽으로 다가가는데 길은 반응조차 못해. 첫 공격은 피했지만 그건 강력한 발차기를 위한 워밍업에 불과해서 벽에 처박히고 말지. 아티노는 이미 이겼다며 좋아하지만 길은 일어나서 다시 공격해. 하지만 아티노는 목을 한 대 쳐서 다시 길을 넘어뜨려. 다시 이겼다고 생각한 아티노는 크라이에게 칭찬받으러 가. 크라이한테 격려받으러 가는 사이
길은 바닥에 누워 자신이 졌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야. 자기 자신이 항상 제일 강한 소년이었고 가장 강한 검사되는 게 꿈이었다는 걸 떠올려 그 꿈을 위해 보물 사냥꾼이 됐지만 곧 팀에서 너무 강해져서 가장 강한 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지. 크라이는 그의 사정을 몰라도 실력 차이 때문에 예전 팀을 떠난 거냐고 묻고 놀란길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해. 크라이는 자신도 한때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답해. 근데 걔랑 다르게 걔는 결국 그룹에 남았어. 크라이가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자기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밝혀. 그 당시엔 오히려 친구들이 크라이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크라이가 너무 강했고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게 돼. 갑자기 크라이는 발로 검을 만지는데 몸에서 불꽃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 길은 이걸 보고 완전 깜짝 놀라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불꽃을 못 불러낸 상태였거든. 근데 크라이는 검도 안 잡고 그걸 해내는 거야. 이때부터 소녀는 크라이가 절대 못 이길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 그 후 크라이는 임무 세부 내용을 읽는데 보물 금고에 가서 헌터 몇 명을 구출해야 하고 거기서 상대할 몬스터는 은빛 늑대의 유령들이란 얘기가 나와. 이 은빛 늑대는 원래 그 소굴에 살다가 사냥당한 녀석들이래. 나중에 비서에바가 크라이한테 티나랑 다른 신병들을 보물 금고에 보낸 건 무리였다고 말하는데 크라이는 그게 그냥 3레벨 금고일 뿐이라며 넘겨버려. 그리고 길검에 대해서도 너무 다루기 쉬워서 길도 아무것도 몰라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 여기서 크라이가 이 세계에서 유물 덕후 1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그는 금고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엄청나다며 자기 꿈은 그걸 다 모으는 거라고 말해. 길검을 직접 써보는 상상을 하면서 혹시 길한테서 그걸 사야 하나 고민하기도 해. 하지만 에바가 그럼 안 된다며 이미 유물이 너무 많다고 혼내지. 근데 크라이는 유물마다 다르니까 절대 질리지 않는다고 받아쳐 갑자기 자기 유물들을 챙겨야 한다는 걸 떠올려. 그래서 길드의 마법사한테 가서 유물을 맡기는데 마법사랑 파트너가 크라이한테 늑대 소굴 근처에서 팬텀 울프가 나타나 레벨 3 경비대가 있던 캐러밴을 박살냈다는 얘기를 해줘. 게다가 금고한 몬스터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레벨 5 헌터팀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대. 크라이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며 바로 퀘스트 정보 페이지를 꺼내봐. 그가 임무를 맡을 때 구출해야 할 사람들 이름과 레벨을 적어두지 않았던 걸 깨닫고 레벨 3 사람들을 레벨 아브 사람들을 구하러 보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결국 자기가 다들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결론 내버려. 이걸 다른 둘한테 말하니까 걔네도 겁먹지만 결국 크라이가 잠재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그 후 크라이는 당장 방을 나서며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다독여. 티노는 꽤 강한 4레벨이고 길도 만만찮으니까 한편 화면 반대편. 티노 일행은 이미 보물상자 근처까지 왔고 분위기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해. 크라이가 엄청 어려운 임무를 준 걸 알고 있었지만 티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크라이가 일부러 자신들을 모았다고 동료들을 위로해. 갑자기 갑옷 입고 무기 든 강력한 늑대 몬스터가 공격해와. 티노는 몬스터들이 이렇게 고레벨일 줄 몰라서 겁에 질려. 하지만 스승이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해. 크라이 사무실에선 티노랑 동료들을 위험한 임무에 보낸 게 미안해서 직접 도우러 가기로 마음먹어. 책장에서 책을 뽑자 비밀방이 열리고 그 안엔 모든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어. 마침내 크라이는 아주 특별한 유물이 든 작은 금고를 발견해 방을 나서려는데 에바가 거의 도둑으로 오해하지만 크라이가 도우려는 것뿐임을 깨닫고 안심해. 하지만 에바는 크라이 목에 걸린 금지된 유물을 발견하고 크라이는 위험해서 안 쓸 거라고 숨겨버려. 창가로 가서 에백에 곧 돌아오겠다고 말해. 그는 튜닉의 힘을 발동해 미친 속도로 날아가 버려. 이때부터 무지함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크라이가 타고 있는 비행 유물은 조작 장치도 브레이크도 없고 만든 사람도 테스트하다 죽었거든. 동굴에선 티노 일행이 자기 레벨을 훌쩍 넘는 몬스터 하나를 또 잡아내. 이 싸움 중에 길은 크라이가 시범 때 검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자기 검의 만화가 완전히 고갈된 걸 깨달아. 그렉도 꽤 충격받았고 후다는 몬스터 하나 잡으려고 숨도 헐떡이고 있는데 그렉은 그룹도 없고 레벨도 안 맞으니 돌아가자고 하자.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보낸 이유가 있을 거라며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거절해. 심지어 길검이 방전된 것도 크라이의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그래서 티노는 맹목적으로 크라이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 곧 임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데 그 앞에 여러 마리 늑대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어. 총과 활을 들고 전부 바위 뒤에 숨으며 작전을 논의해 빨리 결론 내리길.
광야에서 싸우는 것보다 동굴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해. 길이 영웅처럼 개들을 유인하겠다고 자원하지만 티노는 그러면 바로 죽는다고 말려. 길은 전설의 검이 아직 있다며. 만화가 없어도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해. 하지만 그룹 리더인 티노가 그 제안을 거절해. 대신 티노와 후다가 주의를 끌고 길과 그레기 뒤에서 몬스터를 공격하는 걸로 결정해 서로 한계까지 밀어붙여 엄청 잘 해내고 결국 4마리 늑대를 격파해. 모두가 이렇게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걸 보고 놀라는데 갑자기 동굴에서 몬스터들이 더 나타나고 일행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춰 싸우면서 티노노는 임시팀이라도 각자 자기 클래스에서 꽤 강한 멤버들이 모였다는 걸 느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티노는 계속해서 크라이를 믿고 있었어. 크라이는 이 모든 걸 미리 다 생각하고 일부러 이 던전에 보낸 거라. 우리 팀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말이야. 몬스터랑 싸우면서 길은 예전에 자기 팀원들 욕했던 때가 떠올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감히 평가절하 했었지. 그래서 팀을 떠났지만 정작 팀원들이 어떤 기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해 따라오려 애쓰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레그가 균형을 되찾고 몬스터를 밀쳐내자. 길이 그 틈을 타서 몬스터 가슴팍에 강력한 한 방을 꽂아 즉사시켰어. 그제서야 함께 싸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달았고 이번엔 팀원들이 완전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다 같이 힘을 합쳐 다음 구역으로 나아가. 하지만 다음 동굴을 지나기 전 티노가 멈춰서서 누군가 근처에 있다는 기운을 느낀다고 말해. 그레그는 길 잃은 사람들 아닐까 물어보는데 티노는 부상당한 팀원들을 회복하기 전에 보스 몬스터랑 싸워야 한다고 확신해. 그녀는 쉬운 일만 하면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레그도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해. 레벨 섯 모험가가 되고도 더 높은 레벨 동굴에 도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티노는 크라이가 바로 이걸 깨닫고 그가 두려움에 맞서 성장할 수 있게 일부러 이 조합으로 보냈다고 말해. 그리고 팀원들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하지.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뽑혔고 크라이는 신이자 천재로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자라고 그는 절대 아무나 위험한 임무에 막 보내지 않는다고도 덧붙이고 그 사이 밖에서는 크라이가 미쳐가고 있어. 그는 최대한 빠르게 걷기 시작했고 덕분에 던전을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말지. 한편 바로 앞에서 티노와 그의 팀은 드디어 보스 몬스터를 발견해 그레그는 이 보스가 우리보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몬스터는 그런 의견 따위 신경도 안 쓰고 바로 공격하려 든다. 다들 달리면서 겨우 공격을 피해 티노는 몬스터가 엄청 강력하다는 걸 깨닫고 이기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스가 헬멧을 안 쓰고 있는 걸 보고 머리를 노리자고 제안하지. 길에게는 다음 공격을 막으라고 하고 자신은 마무리 일격을 노리겠다고 말해. 길은 망설임 없이 계획에 동의하고 모두 공격 준비를 해. 계획대로 길은 검으로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해. 그레그가 뒤에서 공격하지만 퇴짜 맞고 티노는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며 급히 달려들어 몬스터가 그레그를 또 공격하려다 그의 검을 부러뜨리고 말지. 티노가 아니었으면 그레그는 죽었을 거야. 티노가 몬스터 도끼 쪽으로 돌진해. 그 생물 얼굴을 향해 그녀가 점프해서 돌진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승이 훨씬 빠르게 움직여 결국 그녀를 공격해버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몬스터의 목덜미를 찌르는 데 성공해 다행히도 계획이 먹혀들었고 티노조차 부상을 입었어. 그녀의 상처는 포션으로 회복할 수 있어. 길과 그렉은 살아남아 안도하고 티노는 그렉에게 검을 돌려줘.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뭔가를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창을 피해내. 보스 몬스터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어둠 속에서 4마리의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고 각각 다른 무기를 들고 있어. 이 순간 티노조차 크라이가 좀 과했단 걸 인정해. 보스 하나면 충분했는데 말이지. 하지만 그녀는 크라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 싸울 생각은 없고 도망칠 계획이야. 좁은 동굴로 가서 짐승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해. 하지만 한 몬스터가 바로 입구를 막아버려. 도망칠 길이 끊겼어. 그렉과 길은 여자가 미끼가 되어주면 자신들이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제안해. 루타가 반대하지만 그렉은 몇 명 희생해서라도 나머지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요해. 반면 티노는 누구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고 크라이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해. 갑자기 그녀는 크라이가 준 마법 반지를 떠올리고 모두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해. 그래서 셋이 재빨리 몬스터를 공격하는 동안 티노는 반지로 적에게 바람총알을 쏘아 공격을 모아서 몬스터 눈을 겨냥해 쏘고
몬스터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몬스터가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길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해.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짓눌리고 티노가 도우려 할 때 이미 다른 몬스터들이 그들 위로 몰려와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 크라이가 동굴에 나타나 몬스터를 벽에 내던져 티노는 그를 보고 놀라고 그렉은 몬스터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걸 눈치채 한 몬스터가 공격하려 하지만 크라이의 보호 부적 덕분에 무적이야. 그는 마법 판지를 사용해 마법 폭발을 빠르게 쏘아 몬스터를 또 벽에 던져버려. 그 뒤 연막탄을 써서 은신처를 만들고 모두가 도망칠 수 있게 해. 덕분에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지. 크라이는 티노 다리를 재빨리 치료하고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말해. 하지만 그 자신도 무서워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니까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걷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지. 하지만 그룹은 그냥 믿고 그의 뒤를 따라가 한참 헤매다 길이 크라이에게 물어. 출구 쪽으로 가는 거냐고. 하지만 크라이는 침묵해. 티노가 끼어들어. 크라이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다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해. 크라이는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어. 티노가 자신 때문에 화난 게 아닐까 두려워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계속 걷기만 해. 갑자기 모두 멈춰서 크라이가 어떻게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 알았냐고 물어. 티노가 크라이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모두 다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동굴로 달려가 크라이는 거기서 그들을 발견하고 놀라. 운이 좋게 찾아낸 거라고 생각해. 이 그룹의 리더는 심하게 다쳤고 이름은 아돌프야. 그는 도움에 감사하지만 티노는 크라이 덕분이라며 그에게 고마워하라고 말해. 크라이는 그저 우연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그가 겸손한 척한다고 믿어. 아루타가 가진 약을 내놓지만 모두에게는 부족해.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굶어서 몸이 약해진 상태야. 다행히 크라이는 무한 초콜릿 가방이라는 유물을 기억해내 모두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일시적으로 굶주림을 달래줘. 그렉이 로돌프에게 말을 걸어. 레벨 5 파티가 이 동굴에서 문제를 겪을 줄은 몰랐다고 하고 길도 늑대 몬스터들이 강했지만 완전 장비를 갖춘 레벨 4 파티를 전멸시키기엔 부족했다고 말해. 로돌프는 늑대들이 자신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데 그들은 아예 늑대들을 본 적도 없대. 대신 엄청 강한 유령 몬스터가 나타나 혼자 공격했다고 해. 로돌프는 이 유령이 특별한 몬스터라. 늑대 무리장들까지 조종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해. 더 나아가 유령이 검성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이 소식에 모두 충격을 받지. 검성이 제국 수도에서 가장 강한 검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모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크라이는 조용히 받아들이는데 검성이 그의 어릴 적 친구 루크라는 걸 알고 유령이 그렇게 강할 리 없다고 의심해. 만약 진짜 그렇게 강했다면 루크가 벌써 없앴을 테니까. 그래도 크라이는 이 유령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음속 깊이 잘생긴 아크한테 이 임무를 맡겼어야 했다고 후회하지. 불행히도 동굴 안에 모두가 더 많은 지도를 크라이에게 기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모두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해 속이기로 결심해. 그는 티노에게 네가 그룹의 리더라며 내 역할은 이끄는 거라고 말해. 티노는 리더가 자신이 되는 게 자신 없어 하지만 크라이는 좋은 훈련이 될 거라며 리더가 되라고 격려해. 티노는 크라이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줘서 너무 기뻐하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들은 미로 같은 동굴을 걸어가고 곧 멀리서 동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 하지만 이마저도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령이 나타날 가능성에 더 걱정하게 돼. 루돌프가 티노에게 자신이 방패가 되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 근데 티노는 그 생물이 나타나도 다들 무사히 돌아갈 거고 크라이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쿨하게 무시해. 갑자기 늑대 두목들의 울부짖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긴장감이 확 돌기 시작해. 티노는 무언가 엄청 강력한 기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크라이도 그 존재를 감지해. 그래서 크라이는 재빨리 티노를 보호하며 자신이 가진 유물들, 특히 추가 생명을 주는 유물을 떠올려 현재 크라이는 5번의 추가 생명을 갖고 있어서 6번째 공격을 맞으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손에 검을 들고 그들 쪽으로 걸어오자 모두가 겁먹어. 설상가상으로 유령 뒤에 2번째 인물이 나타나고 이 압박이 용감한 티노에게도 너무 벅차게 다가와 티노는 개처럼 떨기 시작하며 크라이 뒤에 숨고 살려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크라이는 무관심해지며 2번째 인물을 알아보고 여기서 뭐 하냐고 묻지.
그러더니 말 한마디 없이 미스터리한 인물이 유령을 발로 걷어차서 동굴벽에 박히게 만들어버려 가면 쓴 여자가 크라이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고 가면을 벗어 모두가 놀란 채로 그녀가 크라이의 동료인 리즈임을 보여줘. 모두 리즈가 이렇게 강한 걸 보고 감탄하지만 리즈는 짜증내며 그리버들이 누군지 그들이 쓰는 가면이 어떤지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몬스터 헌터라 할 수 있냐고 핀잔줘. 리즈는 크라이에게 자신이 도시에서 그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는데 저택에 도착해선 그가 어떤 무리 돕느라 동굴에 있다는 걸 알게 됐대. 그녀는 크라이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하고 지금은 자신이 학생과 얘기할 차례라며 바로 크라이 뒤에 숨은 티노에게 다가가 리즈는 티노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며 티노가 이렇게 쓸모없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해. 리즈는 티노가 동굴에서 이렇게 쉽게 살아남지 못했다며 멍청하다고 불평해. 또 티노가 크라이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불평하지. 길은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막으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센 발길질을 맞고 벽으로 날아가 버려? 리즈는 티노를 계속 혼내다가 결국 티노가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 불행히도 리즈는 불평을 멈출 생각이 없고 크라이는 너무 겁쟁이라 끼어들지를 못해. 티노가 네 발로 기어 올라와서 실수했다며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때 크라이는 이게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고 드디어 끼어들어. 리즈에게 티노가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며 전부 리즈의 멋진 교육 덕분이라 말해. 그 순간 리즈는 완전 180도 변해서 다정한 소녀가 되고 크라이에게 잘했냐고 묻지. 크라이는 그녀를 칭찬하며 멋지다고 말하고 리즈는 행복해해. 갑자기 유령이 벽에서 다시 나타나고 그 뒤에는 총을 든 거대한 늑대가 서 있어. 이 상황에 분노한 리즈는 마스크를 다시 쓰고 늑대가 총을 쏘려 할 때 너무 빨라서 시간이 느려진 듯한 속도로 모든 총알을 가볍게 받아낸다. 그 후 그녀는 야수에게 달려들어 한 방의 발차기로 머리를 박살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공격하려던 유령에게 시선을 돌린다. 맨손으로 검을 잡고 공중에 있는 유령에게 무릎을 날린 뒤 땅바닥에 펀치를 꽂는다. 불쌍한 티노는 울기 시작하고 크라이도 마음이 아프지만 리즈에게 괴롭힘 당하기 싫어 끼어들지 않는다. 결국 리즈가 유령의 머리를 한 방에 때려 죽인다. 그 후 리즈는 진정하고 크라이에게 달려가 안으며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둘은 무사히 탈출한다. 다음 날 아침 길이 훈련 캠프로 돌아와 자신의 마법검을 티노에게 주며 크라이가 다시 처음부터 훈련할 거라서 그가 갖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의 꿈은 언젠가 리즈처럼 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한편 티노는 그리버들이 쓰는 이상한 가면에 대해 생각하는데 분명 이 가면을 지시한 건 크라이였다. 이 가면들은 정면을 볼 수 있는 구멍조차 없어 완전 쓸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의 친구들은 이 가면을 쓰고 가면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후 크라이가 목에 걸린 캡슐 안에 있어야 할 슬라임을 찾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아이템은 1년 전 그의 클랜 내에 유능한 연금술사에게 받은 것이다. 그녀는 종종 완성품들을 그에게 주었고 그때마다 위험한 아이템이었다. 그녀는 그 슬라임을 부주의하게 풀면 수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래서 크라이는 그걸 못 찾는 게 무서운 것이다. 크라이는 너무 생각하면 이미 약한 자신보다 더 약해질 거란 걸 안다. 그래서 그 슬라임은 없다고 스스로 믿으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다독인다. 그는 클랜 빌딩으로 향한다. 리가 그에게 보물사냥꾼 협회에서 백색 늑대 소굴에 대한 보고서를 원한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팀장인 티노에게 보고서를 보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에바가 티노가 현재 리와 함께 훈련 중이라며 크라이는 불쌍한 소녀에게 금세 동정심을 느낀다. 그는 에백의 수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냐 묻고 에바는 아무 일 없었지만 조사 시작하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티노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에바에게 맡긴다. 에바는 크라이가 예언처럼 항상 옳았다는 걸 떠올린다. 그는 수도를 걱정하는 걸 보니 곧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 믿는다. 한편 오크라이가 훈련장에 도착하자 문 밖에 짜증난 사냥꾼들이 모여있다. 6레벨 사냥꾼 스벤은 오크라이에게 앨리스를 통제하라며 그가 유일하게 그녀 같은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스벤은 티노 죽음이 더 걱정이다. 티노 훈련이 계속된다면 괜찮을 거라며 오크라이는 농담을 던진다. 그러나 훈련장 문이 열리자 티노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앨리스가 위협하며 일어나지 않으면 더 맞을 거라고 욕하는 걸 보고 오크라이는 급히 겁먹는다. 티노가 일어나지 않자 앨리스는 분노하며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끝내려 한다.
다행히 오크라이가 맞고 앨리스는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정말 막을 거냐 묻는다. 오크라이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하고 티노가 한계에 다다랐으니 오늘은 쉬게 하라고 말한다. 앨리스는 금세 귀여운 소녀로 변해 크라이에게 복종하며 티노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티노가 갑자기 앨리스의 다리를 붙잡고 힘껏 일어서려 한다. 크라이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어서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앨리스는 이번엔 죽일 준비를 하고 두 소녀가 2라운드를 준비하는 동안 크라이는 거기 있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며 훈련장을 떠난다. 밖에서 스벤은 크라이가 티노를 동기부여시켜 강하게 만들려는 큰 계획이라 생각하고 크라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믿게 놔둔다. 그 후 둘은 차를 마시며 앉고 스벤은 아직 백색 늑대 소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북쪽 입구에서 유령들이 계속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스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만 당연히 답을 모른다. 마음속으로 크라이는 자신보다 다 잘하는 아크가 그립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사건을 스벤과 그의 팀에 넘기기로 결정한다. 그를 헌터스 협회로 보내 가크와 만나게 하고 스벤에게 훈련이라 생각하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빠른 문제 해결에 감탄하며 기분 좋게 그곳을 떠난다. 하지만 스벤의 부하 중 한 명은 그에게 감명을 받지 않는다. 그 부하는 리더임에도 크라이가 제대로 한 적을 본 적 없다고 평한다. 그러자 스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며 크라이가 마음속엔 진짜 괴물이라고 꾸짖는다. 한편 헌터스 협회의 가크도 같은 생각이다. 가크는 백색 늑대 소굴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크라이가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가 이유 없이 거기에 가지 않았을 테니까 멀리 떨어진 지하 연구소에서 한 노마법사가 최근 사건에 크라이가 연루된 걸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카식 타워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으로 땅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조작해 보물상자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 노마법사가 계획의 주모자이며 백색 늑대 소굴, 유령 변이도 그의 소행이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 같은 고레벨 헌터가 보물 금고에 들어와 그들의 계획을 발견할 거라곤 전혀 예상 못했다. 늙은 마법사는 그를 위험인물로 여기고 보안 책임자가 도시 외곽에 있어서 마주할 수 없으니 다른 장소로 가서 연구를 계속해. 한편 크라이는 거대한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악몽을 꿔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는데 불타는 도시의 열기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래. 하지만 곧 그 열기의 원인이 알리스라는 걸 깨달아. 알리스가 그의 침대에 기어 들어와서 공을 만지고 있었거든. 크라이는 이제 이런 거 익숙해서 전혀 반응도 안 해. 알리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일과 훈련에서 휴식 중이라며 크라이랑 같이 나가서 놀면 최고라고 묻지. 크라이는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어떤 계획이든 따라가기로 해. 그런데 클랜 빌딩에 도착하자 크라이가 계속 핑계대서 온 가크를 보고 깜짝 놀라. 가크는 크라이랑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알리스가 나서서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크라이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해. 가크는 화가 나서 알리스가 중요한 임무를 미완료로 뒀다고 불평하는데 알리스는 그를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회의 방해하지 말라며 맞받아쳐 둘이 계속 말싸움을 벌이는데 크라이는 이게 마치 결투급 욕설 배틀 같다고 생각해. 갑자기 말싸움이 실제 싸움으로 번져버려 크라이는 가크 조수에게 문명인 대화 좀 하자고 전화해. 한편 알리스와 가크는 아래층에서 싸움을 계속하며 리셉션 구역을 박살내. 민첩한 알리스가 힘은 비슷해도 가크보다 우위에 있어. 알리스는 가크에게 나이 들었다며 관절도 다 망가졌을 거라고 놀려대고 심지어 연도 안 날릴 연이라고 농담까지 해. 가크는 모욕에 화가 나서 온 힘을 다 쓰는데 알리스는 쉽게 피하며 계속 몰아붙여. 바로 그때 크라이가 내려와 둘에게 싸움을 멈추라 말해. 가크는 물러서려 하지 않지만 알리스는 바로 크라이 곁으로 달려가 달라붙으며 회의하러 돌아가자고 해. 그렇게 각자 갈 길 가고 크라이와 알리스는 드디어 나가서 즐길 준비를 해. 크라이는 알리스가 탐험 중이던 8레벨 금고에 대해 묻고 알리스는 거기 몬스터가 최고였고 엄청 재밌었다고 답해. 하지만 좀 지루해져서 결국 다시 크라이 만나러 돌아왔다고 해. 크라이는 다시 떠오른 그 슬라임 생각에 빠져. 진짜로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고민해. 알리스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묻고 크라이는 대답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해. 알리스는 아무 생각 없이 열대섬으로 도망가서 긴 휴가를 즐기겠다고 답해. 크라이는 그녀의 긍정과이자 긍정적이고 태평한 태도에 놀라고 어린 시절 친구한테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결심해. 갑자기 앨리스가 가방을 크라이한테 던지고 길 가던 남자를 혼내주러 나서버려.
크라이는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고 묻고 앨리스는 그 남자가 자기를 쫓아왔다고 말해. 그 남자는 앨리스가 지나치게 의심한다고 말하면서 놔달라고 해. 그런데 그 남자가 크라이를 보고 겁먹고 도망가자. 앨리스는 크라이의 이상한 행동이 다 계획된 거라고 믿게 돼. 앨리스가 왜 놔줬냐고 묻고 다음 행동이 뭐냐고 또 물어봐. 크라이는 당황하다가 그냥 산책 계속하자고 말해. 다음 날 크라이랑 앨리스는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에 가는데 앨리스는 아직도 데이트 중인 줄 알고 있어. 근데 크라이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여기 일 때문에 왔다고 해. 에바한테 들은 정보에 따르면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낮은 랭크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실종된 슬라임 때문인 것 같다고 해. 그리고 이 여행을 좀 낫게 만들려고 근처에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해서 거기 먼저 가보고 빈민가도 좀 둘러볼 계획이라 미션 완료했다고 말하려고 해. 하지만 그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들르자고 하고 앨리스는 완전 신나 있어. 근데 가게 주인은 전혀 신나지 않은 표정이야. 알고 보니 그 가게 주인이 전에 앨리스가 잡았던 크라이가 놔준 바로 그 남자였어. 그 남자는 크라이가 일부러 놔준 거라 의심하고 이제 다시 잡으러 온 거라 두려워해.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카시아 타워 영국이지 위장 점포로 쓰고 있었고 가게를 즉시 닫으려 해. 그런데 그가 뭔가 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빨간 머리 소피아가 나타나. 그 남자는 소피아가 조직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금세 좋아져. 밖에선 앨리스가 조바심 내며 가게 문을 폭파시키려 하는데 크라이는 오늘은 가게 안 열릴 거라며 말려. 앨리스는 물러서기 싫어하지만 결국 따르고 둘은 클랜으로 돌아가 사무실로 돌아온 크라이는 앨리스에게 언니가 언제 돌아올지 아냐고 물어봐. 그 언니는 슬라임을 만든 연금술사. 이름은 시트리야. 앨리스는 언니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고 크라이는 실종된 슬라임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시트리 언니가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그때 에바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헌터 협회가 화이트 울프 속을 조사팀을 꾸렸다고 알려줘. 그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유물 전문가까지 파견해서 분석 중이라더라고. 크라이는 과장된 거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자기 갈 생각 없어서 걱정 안 해. 한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박스타워 본부에 도착해 크라이가 자신을 찾아냈다고 말해. 크라이가 변장을 간파해서 무서워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아무 행동도 안 했어. 다들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소피아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데 소피아는 크라이 일행과 직접 맞서자고 제안해. 자신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크라이 클랜과 맞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주 적수가 레벨 8이라도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 그러자 조직의 노마법사가 그녀에게 행동 허가를 내리며 이 전투를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해. 다음 날 크라이 클랜 건물은 모험가들로 가득 차고 들어온 티노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소년에게 물어봐. 소년은 모두가 화이트 울프 속을 조사하러 모였다고 설명해. 티노는 과장이라 생각하지만 소년은 크라이가 처음에 아크를 보내려 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해. 레벨 7 헌터 아크를 레벨 3 보물창고에 보내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아크랑 일행을 못 보내니 협회랑 클랜이 헌터를 대거 모으기로 했대. 곧 크라이와 에바가 도착하고 크라이는 이게 파티냐고 물어봐. 에바가 모두 화이트 울프 소굴로 간다고 정정해줘. 아크 얘기 들었으니 대신할 사람들을 모았다고 설명해. 크라이는 놀라서 인원 줄이자고 하는데 그게 돈 아끼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며 죽음의 행진이라 생각해. 에바가 크라이가 중요한 말이 있을 거라며 상황 진정시키려 하지만 크라이는 할 말이 없대. 임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려나 하지만 헌터들이 믿지 않아. 그때 크라이는 보상 얘기를 묻고 가크가 추가 자금을 풀어 모두에게 좋은 보수를 보장했다고 들음. 이걸로 정리되고 크라이는 헌터들이 결정하게 맡기고 다 같이 가는 걸 다들 좋아해. 그때 리사가 나타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든든한 백 좋아한다고 말해. 크라이 도전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면서도 아무도 자기만큼 강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핀잔 줘. 그리고 크라이한테 미션 받겠다고. 대신 티노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크라이는 티노 모터 목숨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기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어. 그는 여기 있는 모두가 미션에 참여할 거라 말하고 에바가 크라이가 팀장하라고 제안해. 크라이는 깜짝 놀라고 모험가들 모두 안심하며 안전이 보장됐다고 생각해. 크라이는 이제 후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미션 중간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이미 화이트 울프 소굴에 있는 시뱅크가 지휘해야 해. 출발 전
크라이는 헌터 한 명에게 사자 조심하라고 경고해. 헌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크라이가 그냥 놀리는 줄로만 알아. 그래서 헌터들 무리는 사실 아카차 탑의 비밀기지 중 하나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금고를 향해 진격해. 한편 이 악명 높은 조직의 리더들은 크라이가 여러 명의 헌터를 보내 자신들을 처리하려 한다고 믿고 있어. 지금 다들 어떻게 대응할지 완전 헷갈려 하는 중이지. 그래서 소피아가 헌터들이 준비되기 전에 선공격하자고 제안해. 방어 시스템은 최강 헌터들을 상대로 싸우도록 설계되었고 크라이 그룹 전체가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하지. 근데 지금은 크라이, 리즈, 연금술사 시트리만 수도 근처에 있고 소피아는 벌써 크라이랑 리즈를 상대할 계획을 세워놨어. 시트리만이 아직 완전히 대응책이 없는 유일한 상대야. 하지만 소피아 본인도 시트리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반드시 그녀를 무찌르겠다고 선언해. 시트리가 자신의 스승이 만든 새로운 보물 금고, 창조 이론을 발견하고 그걸 복제하려 한다고 말하지. 그걸 절대 막아야 한다면서 마법 세계의 시트리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전력 투쟁 승인을 요청해. 마법사는 허락해주고 이번 전투에서 탑 병력 사령관으로 소피아를 임명해. 한편 스벤과 그의 팀은 뭔가 이상한 걸 못 찾았지만 스벤은 크라이가 뭔가 특별한 이유로 그들을 보냈다고 믿어. 갑자기 스벤이 연락을 받고 동료에게 비상호루라기를 불어 다른 헌터들에게 경고하라고 지시해. 모두 모이자. 스벤은 크라이가 슬라임에 대해 보낸 메시지를 전해주고 헌터들은 가기도 겁나면서 명령만 내리는 크라이에게 엄청 분노하지. 하지만 스벤은 크라이 말을 믿으라며 크라이가 한번 모두를 우릴 꽃놀이 파티에 초대하고 무기를 챙겨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줘. 크라이가 건배를 외치자 뒤에서 보물 상자가 나타나 그가 미리 다 예견했다는 걸 보여줬어. 헌터들은 감탄했고 스벤은 크라이가 주는 정보가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조해. 한편 크라이 사무실에선 앨리스가 싸움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일감을 구걸하고 있었어. 크라이는 그녀 행동에 짜증나면서 이 헌터들이 백난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얼마나 버텨야 할지 생각뿐이야. 그의 목표는 임무 끝에 나타나 공로를 독차지하는 거지. 그때 연금술사 시트러스가 나타나 곧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르를 엄청 강력하고 똑똑한 조직을 상대하는 걸 도우러 왔다고 말해. 크라이는 바로 앨리스랑 티나를 사무실에서 내쫓고 시트러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 한편 도시 반대편에선 가르크가 전투 갑옷을 입으며 금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자신의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해. 조수는 그를 말리며 뼈가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며 무리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그때 갑자기 시트러스가 나타나 그의 진짜 적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줘. 크라이 사무실에서 그는 시트러스가 자기 친구들 중 유일하게 엄청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돌이켜본다. 그녀는 절대 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대신 친구들을 지원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때 크라이가 그녀에게 연금술사가 되라고 제안했고 결국 그녀는 역대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었다. 시트러스는 자신이 만든 슬라임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불안정하고 실패한 프로토타입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창조물이 절대 자기나 크라이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럼에도 크라이는 도시 전체가 아직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겁을 먹는다. 그는 슬라임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시트러스는 그게 배수구를 통해 캡슐에서 탈출했을 거라고 추론한다. 크라이는 시트러스의 맹목적인 신뢰에 다소 안도하지만 긴장을 풀기도 전에 그녀가 탈출한 슬라임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화이트 울프 소굴에서는 스베니 크라이가 당분간 합류하지 않을 거란 소식과 리즈가 도움을 금지당했다는 정보를 받는다. 그는 리즈와 마주칠 필요가 없어진 것에 몰래 안도하며 보물 사냥꾼들에게 동기부여 연설을 하기로 결심한다. 스벤은 슬라임과 싸울 준비가 됐냐 묻고 사냥꾼들은 자신만만하게 어린애도 슬라임은 이길 수 있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스벤은 이미 이런 태도를 예상했고 더 유용한 정보를 안 준 크라이를 속으로 욕한다. 그때 매우 건방진 사냥꾼 하나가 혼자 금고에 들어가겠다며 계획 짜는 건 패배자의 짓이라고 선언한다. 스벤은 그에게 괴물의 첫 희생자가 되고 싶냐며 그래야 죽음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묻는다. 한 남자가 동료들을 모으고 혼란 속의 수줍은 빨간머리 소녀가 손을 들어 질문을 한다. 왠지 스벤에게 소피아가 떠오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크라이 일족 소속 연금술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빨간머리는 자신이 시트러스와 함께 슬라임 연구를 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신비한 약병을 꺼내 안에 든 액체가 힘과 상관없이 어떤 슬라임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스벤은 사냥꾼들을 독려하며 모두 승리를 거두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한다. 드디어 그들은 조사를 시작한다. 하루가 끝나자 기대보다 훨씬 강한 늑대 유령들만 발견했을 뿐 슬라임은 아직 찾지 못했다. 스벤은 이번엔 크라이가 실수한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한다. 한편 건방진 바보는 나가서 나무에 물을 주겠다고 한다. 그는 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크라이가 명령만 내린다며 불평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사하러 간다. 그곳에서 그는 2명의 수상한 남자와 거대한 사슬에 묶인 늑대를 발견한다. 이들은 아르카이사 탑 소속 멤버들로 늑대에게 뭔가를 주사해 사냥꾼들을 전멸시킬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려 한다. 못생긴 사냥꾼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행동에 나선다. 그는 한 명을 기절시키지만 다른 한 명은 불덩이를 던져 공격한다. 그는 공격을 막아내고 2번째 적을 쫓아가서 때려 눕힌다. 한편 첫 번째 남자는 늑대에게 혈청을 주사하고 늑대는 겉이 녹아내리며 더 위험한 존재로 변신한다. 2 남자는 이제 늑대가 만화를 찾아 힘을 키울 거라고 선언한다. 그 생명체는 단 몇 초 만에 2 마법사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괴물 같은 위협으로 변한다. 사냥꾼은 휘파람을 불어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스벤은 즉시 숲 밖에 모두를 집결시킨다. 곧 못생긴 사냥꾼이 심하게 부상당해 한 팔까지 잃은 채 나타난다. 그는 크라이 말이 맞았다며 숲 안에 강력한 슬라임 괴물이 있다고 한다. 괴물은 이제 유령 늑대와 슬라임이 뒤섞인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스벤은 활을 쏴서 괴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마법사들은 불과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스벤과 힐러는 부상당한 사냥꾼을 도우러 달려가 그가 늑대에게 뭔가를 주사하는 2 남자를 봤다며 설명한다. 괴물은 공격에도 영향받지 않고 전진하며 스벤은 물리 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정해 연속으로 화살을 쏘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다. 마법도 일반 공격도 통하지 않는 걸 깨닫고 사냥꾼들에게 시간을 벌고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스벤은 빨간머리 연금술색에 달려가 슬라임 저격용 약병을 달라고 한다. 그녀는 슬라임이 이 약에 닿으면 자폭한다고 설명하고 스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워 병을 땅에 놓고 슬라임을 유인한다. 괴물이 약병 위에 쓰러지자 액체가 폭발 반응을 일으켜 몸 여기저기서 폭발이 터진다. 모두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슬라임은 폭발을 흡수하고 살아남는다. 스벤은 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는다. 이 괴물은 단순한 슬라임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존재였다. 바로 그때 한 동료가 크라이가 저기 일반 슬라임이 아니라 비슷한 무언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다. 스벤은 더욱 짜증이 나서 바로 크라이를 욕한다. 그 순간 시트러스가 도와주러 현장에 도착한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화이트 울프 속을 임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슬라임은 만화가 자연 방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처 입힐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연금술사로서 그녀는 이 괴물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녀에게 이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빠르게 분석한다. 괴물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는 재생을 위해 만화, 농도가 높은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실패한 실험체로 여기는 이 생명체가 안타까워 빠르게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특수한 약병을 던지며 스벤에게 화살로 맞춰달라고 부탁해. 스벤은 전설적인 명중률을 보여주며 화살을 쏴서 약병을 바로 몬스터 머리에 명중시켜 약병 속 액체는 반만화 물질로 슬라임의 방어력을 무력화시켜 그 순간 가크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나타나 스벤을 놀라게 해. 시트러스는 리즈와 달리 그냥 숲으로 도망칠 수 없어서 가크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해. 하지만 가크가 있어도 스벤에게는 여전히 상황이 명확해 보이지 않아. 시트러스는 자신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말해. 그녀는 일행을 캠프로 안내하고 아카차 타워가 존재하며 노크티스 마스터가 이끌고 있다고 밝혀 헌터들은 노크티스가 옛날에 제국 수도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를 해. 하지만 시트러스는 정말 그 추방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냐고 반문해. 그녀는 지금 있는 이 금고가 아카차 타워의 거점이라고 설명하고 탈리아는 타워 안에 귀중한 장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해. 시트러스는 그 조직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동의해. 그녀는 반드시 막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두 자신을 따르라고 부탁해. 울고 있는 게 아니라며.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나중에 모두가 싸움 준비를 하는 동안 시트러스는 스벤 조수에게 칭찬을 받아 하지만 조수는 아무도 이 소녀를 얕보지 말라고 경고해. 약한 척하면서도 어떤 수단이든 써서 이기고자 하는 그녀는 다른 그리버들과 다름없이 괴물이라고 말이지. 한편 앨리스는 크라이 무릎에 끼어들며 시트러스를 돕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크라이는 그녀를 보내주지 않아 동시에 백랑의 속을 깊숙한 곳 아카차 타워 은신처에서 조연들이 소피아가 남긴 지침서를 읽고 있어. 소피아는 잡힌 유령들을 한 명씩 풀어주라고 썼지만 남자들은 사냥꾼들이 너무 쉽게 이길 거라며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주인이 소피아에게 정원을 줬음에도 남자들은 여자가 전쟁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황을 자신들이 장악해야 한다고 결심해. 그들은 소피아 지침을 무시하고 유령들을 한꺼번에 풀기로 해. 동굴 밖에서 시트러스와 다른 모험가들은 잡은 아카차 타워 멤버 둘을 신문 중이야. 시트러스는 노크티스 마스터 위치를 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두 멍청이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실 이건 시트러스의 악랄한 질문일 뿐 노크티스가 진짜 배우라는 걸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어. 그녀는 두 죄수에게 쉽게든 어떻게든 입을 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 그들이 입을 다물자 그녀는 진실약을 꺼내서 쓸 거라고 하며 지금은 이게 쉬운 방법일 거라고 말해.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조종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시트러스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듯해. 심지어 가크도 그녀 편이야. 결국 그녀는 다들 안심시키며 다만 심리게임한 거고 진실의 약은 그냥 주스라고 말해. 그녀가 다 마시자 갑자기 천둥 같은 포효가 캠프를 뒤흔들어 모두 밖으로 나가보니 거대한 늑대 슬라임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엔 빨간색이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더라고. 시트러스가 말하길 이 생물 주변의 장벽을 분석해야만 파괴할 수 있어서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해. 겁먹었지만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몬스터는 순식간에 방패를 날려버려 시트러스는 마법사들에게 사방에서 몬스터를 공격하라고 명령해. 그렇게 해서 몬스터 마법 장벽 덕분에 근접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걸 알아내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파란 늑대 슬라임이 나타나고 전부 다 당장 도망가야 차 맞는 줄 알고 패닉 상태가 돼. 하지만 시트러스는 아카시아 타워가 멍청이들 손에 맡겨져 있었다니 몰랐다며 원래 연구자 조직이어야 하는 거라며 말해. 모두 공격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라고 지시해. 두 몬스터가 마주보고 싸우기 시작해. 시트러스가 설명하길 슬라임 늑대들은 만화가 가장 많은 적을 공격해서 결국 아군끼리 싸우게 된다고 해. 곧 더 많은 슬라임 늑대들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두 죄수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된 걸 보고 충격받아 기지로 돌아가 노크티스가 이번 실수를 저지른 멍청이들에게 훈계해. 처음 두 몬스터가 서로 싸우는 걸 보고도 멍청함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하지. 소피아가 통신기로 연락해 지금은 몬스터들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려줘. 하지만 시트러스와 가크가 헌터 편에 붙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해. 가크 이름 듣고 노크티스가 호출하지만 소피아는 아직 승산이 있다고 말해.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헌터 쪽에 두 명이 포로로 잡혀 있고 인마가도 시트러스가 언젠간 기지 위치를 알아낼 거라고 해. 적을 유인한 뒤 마스터 트럼프 카드로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말해. 먼저 엄청 센 야수를 써서 헌터들을 압도할 계획이고 하지만 그 야수가 아직 훈련 중이라 누군가 조종해야 한다고 해. 지난 임무 망친 멍청이 플릭에게 이번이 자신의 죄를 갚고 진가를 보여줄 기회라고 말하지. 플릭은 그 말에 자극받아 노크티스 앞에서 헌터들을 기지로 유인하겠다고 맹세해. 헌터 기지에서 탈리아는 바쁘게 일하는 시트러스를 보며 항상 경쟁자가 없던 천재였다고 생각해. 시트러스는 엄청 의욕적이고 노력파였고 탈리아는 항상 그녀 그림자에 가려 불안했지? 그때 갑자기 스벤이 다가와 그녀 생각을 깨워. 지난 몬스터의 안티모프 약이 안 통했던 이유가 그게 슬라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크라이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곤 재빨리 주제를 바꿔 두 죄수들이 왜 탈리아를 계속 쳐다보는지 묻지. 탈리아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고 스벤은 무슨 일 생기면 소리 지르라고 말해. 잠시 후 시트러스가 지형과 만화 흐름을 분석해 아카시아 타워 기지 위치를 알아내. 모두 놀라고 시트러스가 죄수들에게 추측이 맞는지 묻자 당황한 반응이 그녀 이론을 확증해 죄수들이 빨간 머리, 즉 소피아를 부르며 풀어달라고 애원해. 헌터들은 뭔 소린지 몰라? 하는데 시트러스가 소피아는 자신의 적이자 노크티스 제자라고 알려줘. 오랫동안 소피아를 찾으려 했지만 단서조차 거의 못 찾았다고 해. 그래서 아카시아 타워를 부수려면 소피아와 노크티스를 꼭 잡아야 한다며. 소피아와 한판 제대로 붙을 계획이라고 해.
그 근처에서 크라이, 리즈, 티노가 기지로 다가오고 있어. 리즈가 거의 끌고 온 거고. 크라이는 유물 충전도 안 돼 있고 보안 반지도 부족해서 죽을 거라 생각해. 캠프에선 헌터들이 아카시아 타워 기지를 향해 가고 못생긴 헌터가 시트러스에게 크라이 말을 좀 더 믿었으면 팔을 잃지 않았을 거라며 말해. 그는 이제 크라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시트러스는 언젠가 레벨 3 헌터가 될 남자라고 알려줘. 못생긴 남자는 놀라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 보고 크라이가 엄청 강하다고 믿게 돼. 시트러스도 크라이는 강하다고 해. 하지만 설령 토끼만큼 약해도 그들 중에선 최고 보물 사냥꾼일 거라고 덧붙이지.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모두 시선을 집중해 순간 썩은 번개가 시트러스를 향해 날아와. 그 주문은 날아다니는 사자 몬스터를 탄 플릭이 쐈어. 누구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궁극 마법이라며 자랑하지. 헌터들 전부 기절하고 플릭은 이제 자기 주인이 소피아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해.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시트러스가 갑자기 일어나며 고레벨 보물 금고에서 더 무서운 거랑 싸워봐서 이 정도 주문은 익숙하다고 말해. 플릭은 이 주문이 즉사급이라 겁먹지만 시트러스가 물총으로 그를 쏴서 즉시 치료해버려 그녀가 플릭을 공격해 쓰러뜨리지만 제대로 끝내기 전에 사자 몬스터가 플릭을 쓰러뜨려. 플릭이 공격하려는 순간 가크가 나타나 자신의 기술로 몬스터를 반으로 쪼개고 시트러스는 계속 물총으로 모두를 치료해. 기지로 돌아온 녹티스는 빡쳐있다. 바보 플릭이 몬스터를 전부 데려가야 했는데 하나만 데리고 갔기 때문이지. 부하들은 플릭의 최후 공격은 소용없었다고 말하고 헌터들이 아직 기지 쪽으로 오고 있다고 전한다. 부하들은 녹티스에게 헌터들을 막는 동안 도망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그는 아직 한 장의 비장의 카드와 소피아가 남아있다며 둘 다 지기 전에는 절대 기지를 떠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제자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며 모두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녹티스는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명령하고 부하들은 반드시 이기겠다고 맹세한다. 한편 시트리 일행은 아카시아 타워 입구를 발견하지만 스벤은 준비 없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크는 자신이 그 준비 전부라고 말하며 시트리와 스벤에게 자신을 믿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고 요청한다. 리즈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동굴 쪽으로 나아가지만 아카시아 타워 멤버들은 날아다니는 사자들과 대기 중이다. 하지만 이건 녹티스가 실험실에서 비장의 카드를 발동시키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함정일 뿐이다. 그는 몇 개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돌조각상이 부서지며 골렘이 나타난다. 녹티스는 이게 아카시아 타워 최고의 무기라며 적들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 골렘은 동굴 밖으로 나가고 가크가 싸울 준비를 한다. 적의 최강 전사가 궁지에 몰린 걸 보자 아카시아 타워 멤버들은 공격 태세로 전환한다. 그들은 시반과 다른 공격자들의 사정거리 훨씬 위로 올라가고 모두가 싸우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두 죄수는 손을 묶은 밧줄을 자르려 한다. 날아다니는 사자 한 마리가 시반을 공격해 부상 입히지만 그는 스스로 치유하며 동료들에게 사기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한다.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갑자기 앨리스가 등장해 초스피드로 날아다니는 사자 한 마리를 단번에 쓰러뜨린다. 모두가 앨리스가 도와주러 왔다며 신나하고 시바는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친다. 한편 크레이와 티노는 숲속에 단둘이 있고 크레이는 앨리스가 싸우러 가버려 믿을 만한 몸수호자가 없어서 조금 걱정한다. 갑자기 티노가 근처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한다. 크레이에게 알려주고 처리할지 묻지만 그는 그냥 야생동물일 거라며 내버려 두자고 한다. 하지만 티노가 감지한 존재들은 아카시아 타워 죄수들이었고 그들은 적인데 왜 크레이가 자신들을 두고 가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이 모르는 건 크레이 자신도 그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크레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지만 야간 투시경 렌즈가 꺼져서 틴노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 전투 현장에서는 앨리스가 날아다니는 사자들을 완전히 제압하며 보물 사냥꾼들을 조롱하며 어떻게 못 이겼냐고 비웃는다. 그녀는 자기를 시트러스가 약하다고 부르면서 시트러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앨리스는 크레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해. 이제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골렘을 공격해. 하지만 그 생명체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 그녀는 전속력으로 골렘을 공격하는 전략을 계속 쓰면서 조금씩 밀어내고 골렘을 서서히 분해시키고 있어. 가크는 그녀에게 지기 싫어서 자신의 얼음 도끼로 골렘을 공격해 충격 지점에서 얼려버려 골렘이 땅에 쓰러지고
스벤이 조준 자세를 잡아 골렘은 잠시 힘을 잃지만 곧 회복해서 다시 공격 준비를 해 가크가 얼음 도끼를 휘두르지만 이번에는 골렘이 공격을 피하고 높이 뛰어올라 아무도 이 생명체가 이렇게 민첩할 거라고 믿지 못하고 크레이의 동료가 골렘과 거의 같은 크기에 똑같이 민첩하다는 게 떠올라 앨리스는 이 골렘이 친구를 모델로 만든 건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부셔버리는 거야. 그녀가 공격하려 점프하는데 골렘이 갑자기 대포를 꺼내 쏘아대 에너지 탄환이 앨리스 배를 스치고 지나가. 그녀는 원거리 공격에 약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 골렘이 쏘는 동안 계속 달리는데 시트러스는 언니 공격력으로도 골렘을 쉽게 못 부술 거야. 배터리부터 다 닳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해. 앨리스는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골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공격해. 강력한 콤보 공격으로 골렘을 넘어뜨리고 가크도 공격을 도와줘. 하지만 골렘은 등 뒤에 추진기를 켜고 날아오르자 앨리스는 포기해. 그때 크레이가 나타나서 모두의 상태를 묻지. 앞에 거대한 골렘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가장 강한 헌터가 왔으니 싸움이 끝날 거라고 모두 확신해. 갑자기 골렘이 크레이를 향해 날아가고 티노는 겁에 질려 꼭 붙잡아. 하지만 크레이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골렘이 닿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져 골렘은 벽에 부딪히면서 힘을 잃어. 모두 이번엔 크레이가 무슨 비밀 기술을 썼냐고 물어봐. 하지만 그들은 몰라. 크레이가 골렘이 다가오는 걸 보지도 못했다는 걸. 렌즈 하나가 다 떨어져서 크레이는 틴에게 모두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묻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싸움은 드디어 끝나고 보물 사냥꾼들이 아카차 타워 기지를 침입해 가는 길에 발견되는 모든 걸 압수해. 크레이는 시트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적절한 시점에 앨리스를 지원군으로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트러스는 직접 내부에서 아카차 타워를 파괴할 계획이야. 한편 탈주한 두 죄수는 전투에서 패배 후 기지를 탈출한 녹티스 일행과 만나. 두 사람은 보물 사냥꾼 중 붉은 머리 연금술사가 소피아라고 확신하며 적 기지에 침투했으니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말해. 하지만 녹티스는 더 이상 크레이와 싸울 용기가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해. 그는 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소피아를 불러달라고 요청해